반갑습니다. 안양예스 고등학교 1학년 국어 내신 설명회 영상 촬영하게 된 국어과 이도라고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순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전 교육과정과 이번 교육과정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두 번째로는 안양예술고등학교가 어떤 경향으로 문제를 출제하는지, 세 번째로는 수업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분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전 교육과정 안양예술고등학교가 채택했던 출판사의 비상 가관수의 목차입니다. 이쪽이 올해부터 안양예술고등학교 1학년이 채택하게 되는 비상가 목차가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이 목차 이름들을 좀 보면요, 단어명들을 보면 뭐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화살표가 제가 이전 교육과정과 이번 교육과정이 내용이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지, 어떻게 이식이 되었는지를 나타낸 화살표이고요. 공통국어 2는 제외하고 1만 표시를 했습니다. 보더라도 모든 단원들이 이전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이식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법 같은 경우는 순서만 다르고 완전히 동일하고요. 문학이나 매체 등등 다른 단원들은 학습 목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동일하지만 텍스트가 다릅니다. 그러면 학습 목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똑같고 텍스트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학습 목표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역적인 본문의 내용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100%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만 똑같은 작품이더라도 어느 단원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또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분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개의 작품보다도 커다란 부분, 학습 목표, 말하고자 하는 바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거 이전 교육과정에서 그대로 이식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5가지 단원 중에 제일 중요한 단원이 뭐냐라고 하면 단연 이 3가지 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3개 단원들은요, 작년 안양예술고등학교에서도 1학기 때 대단히 강조했던 내용이고 시험 범위의 거의 9할 이상을 차지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안양예술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강조하는 단원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학이 그린 4가지 색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문학에서 그리는 삶에서 이식이 됐고요. 문학의 4가지 갈래인 서성갈래, 서사갈래, 교술갈래, 극갈래랑 이어지는 내용이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목표는 완전히 동일하고 텍스트만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빛나는 언어 생활은 문법이고요. 이 문법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존의 음운변동과 한글맞춤법, 2학기 교재에 문법 요소하고 중세국어가 들어갔다면 올해부터는 1학기 교재에 음운변동하고 문법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하나씩 쏙 4단원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마쳤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안양예술고등학교의 실제 기출을 보면서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강조하는지, 또 학습 목표가 시험에 어떻게 이식이 되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인데요. 문학, 비문학, 문법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문학을 봐주시면요, 첫 번째로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표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시상 전개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줄거리가 될 수도 있고 본문의 이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비단 1학년 때뿐만 아니라 2학년 때도 대단히 강조가 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갈래상의 특성입니다. 아무래도 1학기 중간고사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문학의 갈래이기 때문에 이 갈래의 특징은 뭔지, 이 갈래와 저 갈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지, 이 갈래에서 저 갈래로 바뀌면 어떠한 차이점이 생겨나는지 요거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은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표용론, 반영론, 표현론, 절대론, 이런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관점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모든 시험에서 한 문제씩은 꼭 나왔기 때문에 얘는 특히나 강조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 그러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비문학인데요. 안양예술고등학교는 1학년과 2학년 모두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대단히 많이 출제를 하고 시험 범위도 많이 포함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비문학을 많이 좀 집어넣는 편인데요. 특히나 1학년은 그래서 모의고사
부교재 올리포스 잘 보고 내용 분석 싹 하고 문제랑 보기 변형하는 연습까지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문법입니다. 문법은 100% 음은 변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운 체계표 첫 번째로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하고요. 정보의 밀도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 잘 풀어내려면,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려면 조건반사 수준의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총평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구체적인 출제 기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좀 보시면요. 일단 6번부터 보겠습니다. A의 관점을 토대로 작품을 이해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A, 나도 거울을 통해 자아성찰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아성찰을 위해 노력해야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아, 이거는 독자, 글을 읽는 독자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효용론적 관점이구나. 그러면 이 5가지 선지 중에 효용론적 관점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씩은 꼭 나왔다. 작품만 가릴 뿐. 다음 두 번째로 갈래상 특징 말씀드리면요. 서사갈래의 특징을 묻는 문제인데요. 이 갈래상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학의 4가지 갈래, 학교에서도 너무너무 강조하고 교육과정 내에서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보기 2처럼 학습활동을 근거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는데요. 그래서 학습활동 공부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운의 변동 바로치고 서술형이라고 되어 있죠. 작년 기준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서술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2학기 때부터 서술형이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온다는 가정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조건도 까다롭고 기준도 까다로운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운 변동에 대한 좀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운 변동 같은 경우에는 조건반사 수준의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수업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양예술고등학교 1학년의 교재 표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간고사, 이건 기말고사 교재인데요.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컨셉으로 만들었고 가을, 겨울 버전은 2학기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교재들, 자습서, 교사용 교과서 등 여러 가지 다 합쳐서 대단히 밀도 있고 실속 있게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교재가 부실하다 이런 생각은 나지 않게끔 구성을 했으니 이거 잘 체크해 주셔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암기자료 및 손필기입니다. 외적 증거를 해석하는 능력, 아니면 문장 이면에 있는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 등등등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중학교 때와 비해서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고 추론을 요하는 문형들이 출제가 됩니다만 그것 또한 암기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를 시키는데 이 암기 자료는 자습서, 학교 필기, 교과서 등을 다 취합을 해서 실속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채워진 부분이고요. 구멍 뚫린 부분, 이거를 이제 외우고 채우고를 반복하면서 아이들이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력을 기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필기입니다. 이거는 비문학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특히나 생명, 기술, 화학, 법경제 지문인 경우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손필기를 제공을 하고요. 수업을 들을 때 따로 필기도 하고 이렇게 손필기로 이해를 2번, 3번 하다 보면 글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근력을 조금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험기간 학습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6+1 요 보충은 직전 보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주차까지는 진도를 나갑니다. 이게 특히나 서사관리 소설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길기 때문에 조금 루즈하고 긴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도 시간 조금 소요하는 편이고요. 실전 모의고사랑 직보 자료는 시험 목전에 2주간 배포를 합니다. 이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기정 문제 드르륵 긁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요. 실제 나왔던 문제랑 유사한 문형 10문제씩 뽑아서 아이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풀면서 자동으로 암기가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실제 시험 문제에서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직보 자료 같은 경우도 동일한 시간으로 이제 제출이 될 것 같고요. 아이들한테 배부가 될 것 같고, 시험 분석 자료 같은 경우는 시험 끝나자마자 분석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나눠드 주고 블로그에도 저희 블로그에도 올라가게 됩니다. 성적 확인도 직후에 바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실제로 학원에 등원을 하면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냐? 첫 줄을 제외하고 맨 처음에는 누적 테스트를 합니다. 누적이라 하면 이 전주에 배운 것만 시험으로 내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이 누적으로 점차 쌓여가면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에서 20문항으로 진행이 되고요. 과제 검사를 하면서 과제 미수인자 테스트 결과 체크를 하고 그 날 안으로 학부모님께 문자 발송이 됩니다. 과제 공지 또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간제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매주 과제가 있으면 그 과제 안에 이 문제는 작년에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진도 수업을 나가는데요. 당연히 어떤 범위의 진도 수업을 나가느냐에 따라서 진도 내용이나 순서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학습 목표, 두 번째로 학습 활동, 세 번째로 문제 적용과 학교 필기 요거를 다 아우르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수업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이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시면 첫 번째로 수업도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소설 같은 경우는요. 수업을 듣다가 아이들이 좀 루즈하거나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게끔 최대한 재미있고 밀도 있고 짜임새 있게 수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관리 같은 경우는요. 수행평가랑 암기자료, 손필기집 이런 것들을 통해 아이들이 조금 더 국어에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국어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관리를 조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석입니다. 우리 문제편도 나가고 주간지로 나갑니다. 이 문제편, 주간지 다 실제 출제됐던 유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를 정리하는데 다른 문제들 드르륵 긁은 것보다 용이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앉아있는 학생들 전원보다 더 저 혼자 수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더 철저하고 치열하고 노력하면서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진행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시험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성함, 새로운 분이시라면 어디서 오셨는지 그리고 교무실에 어떤 책이 꽂혀 있는지까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학교 기출 분석을 통한 출제 영향은 당연하고요. 각종 기성자를 학교 필기 취합해서 암기자료 배부합니다. 그리고 출제 연계 반복 학습으로 풀이의 근력을 키운다. 풀이의 근력을 키운다 하면 똑같은 문형이 나왔을 때 배운 개념이 나왔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키워내는 걸 풀이 근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 문제 유형, 난이도, 문항 분석, 대책과 준비의 방향까지 작성을 하고 있고요. 시험 당일 새벽 같은 경우에는 저는 30분 단위로 자고 일어나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 봐주시면 1시도 있고 12시도 있고 3시도 있고 오전 6시, 7시도 있어요. 아이들이 시험 전날까지 텐션에 놓지 않고 궁금한 거 바로바로 질문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특히나 질문이 시험 전날에 제일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부 문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시험 당일날 혹은 시험 전날 저녁부터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 쭉 정리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헷갈릴 만한 개념도 아침 7시에 아이들이 등원을 하고 잠깐 자습 시간이 있을 때 이거 보고 공부할 수 있게끔 혹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단체 문자, 당부 문자 배부를 하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개강은 23일 일요일날 개강을 하게 되고요. 시간은 5시부터 8시입니다. 수강 대상 질의응답실에 한번 쭉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양예술고등학교 1학년 수업이 강의실 너 이상 마감이 어느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수업을 준비하고 잘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